1번입니다. 다음 중 화면이 약간 가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수식에서 통화 문서를 여러 워크시트에 통화 문서라는 건 엑셀을 실행시켰을 때의 통화 문서고요. 통화 문서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워크시트가 기본적으로 2010 버전에는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을 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해야 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 사항을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이퀄을 입력합니다. 이퀄을 입력을 하고요. 박스 안에요. 네, 이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입력을 하고요. 네, 산술 연산자 플러스 반수 곱하기 나누기 조합해가지고 10 더하기 20은 이렇게 10 플러스 20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이 연산의 결과치가 출력 요 자리에 요 셀에 연산의 결과치가 네 계산된 결과치로 30이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실습을 하면 좋은데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요 수식에 이퀄 입력을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이퀄을 입력해가지고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고, 아까 엑셀은 셀 단위별로 주소를 가진다 말씀을 드렸죠. 셀 단위별로 열과 행의 조합, 주소를 가진다. 여기다가 A3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어느 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A1셀, A열에 1행 만나는 A1셀에다가 이퀄 A3 입력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2행, 3행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에 A3에 예를 들어 30 입력되어 있으면 A3에 입력되어진 값을 여기다 찍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묻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 워크시트예요.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참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3차원 참조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옆에 힌트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워크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3개 시트가 있는데 시트 1에 A1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 칠게요. 네. 왼쪽에 여기다가 네. SUM equal SUM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sum 함수입니다. 네. sum 함수는 합계로 구하는 함수예요. 네. sum 평균 average 함수의 이름 가지고 그 기능을 유추할 수 있게끔 이름을 정했어요. 만들어놨어요. 네. sum, average, counter, 네. 헤아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 미니멈의 약간 min, 제일 큰 값 맥시멈의 머리글로 해가지고 max 이런 함수들 대표 함수들이거든요. 많이 쓰이는 함수들. 그래서 함수의 이름 가지고 네, 함수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네. 그 다음에 해당 각각의 함수의 사용법은 무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다. 네. 그래서 SUM 함수는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시트 1에서부터 시트 3까지 네. 요 SHEET 시트 1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트 3인데 콜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연속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연속 범위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네. 연속 범위에 있는 느낌표 하고 난 다음에 A1 콜론 A B1 이렇게 돼 있으면 A1에서부터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B, C, D열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A1에서부터 B1까지 여기까지네요. 2개 셀. 입력되어진 값들을 시트 1에 A1에서부터 B1 입력되어진 값, 시트 2에 A1에서부터 B1까지 입력되어진 값, 시트 3에 A1에서부터 B1에 입력되어진 값, 범위, 3개의 범위를 한꺼번에 다 합쳐라 이 말입니다. 합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뭔데? 3차원 참조이다. 네.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면 두 번째 보기 항목에 보게 되면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을 하여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명령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어.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네. 해당 셀 범위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수식을 이렇게 첫 번째 셀에다가 equal 10 플러스 3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키를 딱 눌렀다. 네, 이를 짧게 범위로 잡았다고 생각할게요. 네. A
1, B1을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웃으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 입력을 equal 10 플러스 2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냥 엔터키 안 누르고요. 네. 블록 잡은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10 플러스 20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키를 딱 눌렀다. 그러면은 B1에도 동일하게 10 equal 10 플러스 20이 채워져요.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키는 지정한 범위 용량 내에 동일한 수식 또는 동일한 값을 채울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능이기 때문에. 네. 컨트롤 엔트는 선택한 여러 범위에 동일한 수식을 한꺼번에 채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항목.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어지게끔 하려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네, 수식을 equal하고 10 플러스 20이라고 입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고 네. 수식이 아닌 상수라는 건 이 계산되어질 값이 결과값 30이잖아요. 상수로 입력되게끔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Alt하고 F 9번 키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Alt가 빠져요. 이것도 기능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기능이기 때문에 네. equal 10 플러스 20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해당 결과값 30이 화면에 보이지만 해당 이 셀에 마우스로 꾹 찍으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30이라고 안 보이고 equal 10 플러스 20이라고 계산한 수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수식으로 입력되지 않고 계산되어진 결과값인 30이라고 아예 입력 내용이 바꿔버리게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F9번 키를 누르면 돼요. 요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네. 배열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네, false, 참 거짓, 불림값이죠. 등 논리값 또는 샵 n/a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배열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나 false 등 논리값 또는 오류값도 포함할 수 있어.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고 힌트에서는 네, 3차원 참조 적용할 수 있는 함수는 sum, 합계, average, 평균, count A, 개수, std,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편차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배열상수인 경우에는 네,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sum하고 1, 2, 그 다음에 false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false는 0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중괄호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배열 부분입니다. 네. 요 각각의 해당 그 포개어지는 값들끼리 곱해가지고 네, 더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1 심표, 2 심표, 폴스, 그 다음에 별표 곱하기 4 심표, 5 심표, 6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얘는 같은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1 곱하기 4 하고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폴스는 0으로 환산되어 가지고 0 곱하기 6 한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 결과에 14가 구해질 겁니다. 자, 많이 깊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잡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해당 설명드렸던 문제가 다시 나오면 그때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우선 익히세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문구가 쭉 제시되어졌는데 옳지 않은 거 골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지삼답형이거든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골라.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1번부터 20번까지가 컴퓨터 일반이고요. 네. 그 다음에 21번부터 40번까지가 해당 스프레드시트 일반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네, 복잡하죠. 네, 보다시피 특히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되어지는 게 배열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자체가 평면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묶이는 수식이, 중괄호를 묶이는 게 얘가 배열 수식이에요. 그래서 1급은 배열 수식을 묻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강의를 하는데, 이 화면 공유적인 부분 자체가 이 줌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요 프리한 영상이 있어요. 프리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실습을 통해 가지고 설명한 프리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유튜브에 올린 거 제가 네, 해당 이거 다시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이거 설명드리다가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네, 본인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네, 함수, 수식, 계산식, 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가 높지 않다. 이거 다 틀렸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잠시만요. 요 계속 여기 이 컴퓨터에 뭔가 로그인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이다 보니까 네, 가장 다른 강사분께서 여기에 로그인을, 네, SNS 계정 로그인을 좀 해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알림이 계속 오는데, 자,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넘어가는 이유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배열 수식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 접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거 붙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봤자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시간이 약간 네, 오히려 네, 짧게 설명드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낫거든요. 문제 구성만 우선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구성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가 주어져 있고요. 제품명이 주어져 있고요. 수량이 주어져 있어요. 네. 해당 이 영역을 이용해서요. 금액을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해. 다음 중 D2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D2 여기에다가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걸 골라 이렇게 요구되어 있고요. 단 금액은 계산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단가는 여기 영역을 참조해서 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A9 여기부터 네, 해당 C13 영역 여기 영역을 참조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네, 해당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기준표가 보니까 2급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2급에서 주어지는 기준표는요. 제품명에 대한 단가가 딱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얘는 월별로 다르더라고요. 네. 동일한 허브차인데 10월달은 단가가 1,500원이고 11월달은 2,000원 올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응용이 추가되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참조적인 부분 자체를 할 때 얘는 배열 수식은요. 배열 수식은 중괄호로 최종적으로 묶이는데 이 중괄호 최종적으로 묶이는 부분 자체는 일반 수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수식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배열 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괄호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참조 영역에 보면은 이렇게 A2, B2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셀 주소가 있는가 하면 달러가 이렇게 달러 B, 달러 10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셀 주소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절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느 셀에서 지정을 하든지 참조하는 위치가 딱 고정인 게 절대 참조고요. 해당 이 A1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주인이 누구냐? 참조 대상인 A1셀이 아니라요. 해당 이 A1셀을 참조하는 이퀄하고 A1이라고 입력되어진 셀의 위치요. 얘가 어느 셀에서 A2를 참조했는지 그 위치를 따져요. 그래서 그 셀에서요. 요 수식을 한 칸 밑으로 자동 채우게 되면 참조하는 대상 위치가 달라져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요. 상대적으로 참조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달라져요. 네. 그래서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 범위 영역은 결과적으로는 고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참조하던, 밑에 여기서 참조하던, 네, 참조 위치가 고정이 돼야 되니까
참조 위치인 A9부터 C13은 달러가 붙어가지고 고정적으로 A9부터 C13인가요? A9부터 C13. 네. 고정적으로 네,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먼스하고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 다른 함수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풀이해 드릴게요.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두 번째 문제로 얘 문제를 붙들고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봤자 네, 복잡도만 복잡해질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도 지금 설명 안 됐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 붙들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건 뭔데 수식을 입력할 때는 셀 안에 이꼴 입력한다고 그랬죠. 이꼴. 그 다음에 함수식이다 그러면 함수명. 함수 이름은 반드시 갈루꼴로 입력하죠. 네. 그 다음에 함수식 안에 쉼표 구분으로 해가지고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함수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함수인수.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나왔던 썸함수 같은 경우 equal sun 갈로 10 쉼표 20이다. 이게 제일 단순 함수식이에요. 네. 요거 이제 이해를 하면 썸이 함수 이름이에요. 갈로꼴 입력 반드시 가져요. 거기 안에 함수 인수 주어지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10하고 20하고를 더해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식 안에 함수 인수에 다시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는데 if 함수로 해가지고 만약 해당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비교연산자 이거이면 10으로 하고 얘는 20으로 해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다음 쉼표 20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복합 함수입니다. 네. 함수식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안에 게 먼저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네. if 함수는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함수인데 판단이죠. 만약 뭐뭐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여기 조건식이 들어갔잖아요. 비교연산자가 들어갔는데 왼쪽이 이제 방향이 기준값이에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크냐 이 말입니다. 네. 5는 10보다 크냐? 크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게 이게 참일대 실행문이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얘가 거짓대 실행문이에요. 근데 이 조건식이 10은 5보다 커 맞거든요. 그러면은 반환값은 얘가 반환돼요. 참일대 실행문. 그래서 이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결과값은 10이 반환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 더하기 20 해석 합을 구해 이렇게 처리가 되어진다. 이 정도로만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얘 문제는 건너뛰고 네, 다른 함수식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던지 그렇게 돌릴게요. 얘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해당 함수에 대한 종류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은 참조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네, 책 제일 뒤에 두꺼운 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 용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몇 페이지에서 봤더라? 네, 뒤에 보면 인덱스 색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해당 명사형으로 쭉 리스트 해놓고 요거 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네, 인덱스는 찾는다 이 말입니다. 범위, 그 다음 몇 행, 몇 열 이렇게 지정하는 함수고 매치 함수는 일치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찾고자 하는 게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일치하는 게 몇 번째 행에 있어 또는 몇 번째 열에 있어 이렇게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수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자, 23번 먼저 풀겠습니다. 네. 워크시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시트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왼쪽에 힌트로 먼저 알아야 되실 거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 놓았는데 워크시트 네. 선택 시트에 대한 이동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엑셀 2010 기준으로 해서 때 엑셀을 실행시키게 되면 시트가 3개가 있다 말씀드렸죠. 네. 시트 탭이라고 해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기본 이름입니다. 네. 선택 시트 이동은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시트 1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시트 2로 이동돼요. 또 페이지 다운 누르면 시트 3으로 이동돼요. 네. 시트 선택이 반대로 시트 3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키를 누르게 되면 앞에 있는 시트 2가 선택되고 이렇게 앞뒤 시트 선택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요거 털림보기로 자주 나오는데 Shift하고 F11번 키입니다. 네.
Shift 2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2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F11 기름키를 딱 누르면 Shift 2 앞에 기본적으로는 Shift 1, Shift 2, Shift 3 3개가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요 3개가 삽입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Shift를 삽입을 하게 되면 Shift의 이름은 현재 보이는 Shift 순번보다 1 첨가된 Shift가 새로 추가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hift 1, Shift 2, Shift 3 이렇게 있는데 Shift 2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F11키를 딱 눌렀다. 그러면 Shift 2 앞에 Shift 4가 추가돼요. 네. 그 다음에 연속 Shift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1 선택하고요. Shift 1을 선택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Shift 3을 선택하면 Shift 1, Shift 2, Shift 3 한꺼번에 선택된다. 이 말이고요. 네. 자, 파일이나 폴더 선택과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컴퓨터 일반에서 설명드렸던 거. Shift 1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3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Shift 1과 Shift 3만 선택되어집니다. 네. 비연속적인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요. 다음 워크시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옳지 않은 거.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키 또는 페이지 다운키를 사용해. 맞죠?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사용할 때는 Shift하고 F11키를 누른다. 맞아요.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 선택한 후에 Shift키를 누르고 마지막 시트를 선택하면 된다. 맞아요.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놓을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느냐? 이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익혀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룹으로 묶은 시트라고 한다면 Shift 1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 Shift 키 누르고 Shift 3을 선택하면 Shift 1, Shift 2, Shift 3 3개의 시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복사를 했다 하면 요 Shift 1, Shift 2, Shift 3 3개의 시트가 복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붙여넣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묶음으로 되어진 시트 단위가 붙여넣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개의 시트가 아니라 세 개의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에 또는 잘라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 개수만큼요. 네, 시트가 붙여넣기가 된다. 그래서 한 개의 시트에 붙여넣기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자, 우선은 처음 설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우선 익혀야 될 대상이시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차트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네. 그래서 차트를 오히려 공략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차트 문제만은 난 다 맞출 거야. 4문제예요. 여러분들 과락가 안 되시려면 몇 문제까지 맞추셔야 되느냐? 8문제 맞추시면 돼요. 과락이 안 되는 경우는. 40점 이상이면 네, 과락으로 불합격되지는 않습니다. 과목별입니다. 과목별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몇 개 중에? 20개 중에. 네. 차트가 4문제 포함되어지니까 4개 다 맞추시면 다른 거 4개만 맞추면 우선 과락은 면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몇 개를 맞춰야지 합격이 되느냐? 네. 평균 60점이니까 12문제를 맞추시면 네, 되세요. 8개씩은 틀려도 돼. 이렇게 네, 너그럽게 마음 잡고 공부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자, 다음 차트에 포함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값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아니면 뭐 감소했다가 증가하느냐 이게 추세선이에요. 추세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 방향이죠. 방향. 네.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 맞겠죠. 네, 그죠. 3차원 차트에 추세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옳은 거예요. 1번이.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돼 맞아요. 두 번째, 3차원 차트에 추세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2차원 차트를 작성하여 추세선을 추가한 다음에 3차원으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 힌트에 보면 추세선 사용이 불가능한 차트로서 3차원 차트는 추세선 사용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를 2차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추세선 추가한 다음에 3차원으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해당 3차원 차트에서 추세선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 그리고 지수나 선형이나 로그 등 세 가지 추세선 유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추세선은 여기 사용 가능한 게 막대형이라든지 네, 꺾어선형이라든지 분산형이나 거품형, 주식형, 육육형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해당 추세선의 유형의 종류로서 지수나 선형이나 로그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거 틀린 거예요. 모든 종류의 차트에 추세선 사용할 수는 없어요. 추세선 사용 불가능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맞는 건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기 파트에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차트를 집중 공략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팁입니다. 이것도 네, 경험 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다음 중 화면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이건 이제 1급 부분에서는 보기에 이 창과 관련되어진 부분요. 네, 문제가 꼭 한 번씩 나오는데 이 틀 고정이나 창 나누기가 대표적으로 자주 문제화 되는 내용입니다. 자, 창 나누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워크시트 자체를 화면 분할하는 거예요. 네. 입력된 데이터가 많아요. 저기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영역 자체가 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창 나누기를 하게 되면 분할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선택한 셀에 어떤 셀을 선택하고 창 나누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네, 해당 이 화면 내에 분할선이 생길 때 여기 요 셀을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택 셀의 위와 선택 셀의 왼쪽이 분할선이 생겨요. 화면이 분할되어집니다. 그래서 분할되어진 해당 요 영역 단위별 내용을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준은 선택된 셀의 위와 왼쪽에 분할선이 생긴다. 창 나누기.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틀 고정이에요. 틀 고정은 대표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용도적인 부분 자체는 해당 입력된 내용이 많은 거예요. 입력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밑으로 내용을 보기 위해 밑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 열이 여러 열이라 가지고요. 열 입력이 예를 들어 출석부라고 할게요. 네, 성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주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번호가 있고요. 이렇다 칠게요. 네. 이런데 해당 요 화면을 벗어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이 입력되어진 타이틀 네, 메뉴 자체가 그러니까 표의 머릿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만 보다 보면 이게 이름을 알겠는데 이게 번호인지 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해당 요 첫 번째 행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화면이 다음 화면을 바뀐다 하더라도 얘는 항상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게 틀 고정이에요. 네. 근데 이 틀 고정은 창 나누기하고 다르게 분할선이 화면에 안 보여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내용 네 문제 풀어볼게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제가 해당 힌트로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틀 고정은 선택 셀 기준으로 얘도 마찬가지 해당 고정되어지는 부분은 선택 셀의 위와 왼쪽이 고정이 되어져요. 위와 왼쪽이 고정되었습니다. 네, 선택 셀 기준으로 위와 왼쪽이 고정된다. 창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틀 고정은 행 또는 열과 행 또는 열 그리고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옳은 것은 이게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 네. 틀 고정을 할 때요. 위에 있는 행만 1행과 2행만 고정하겠다. 그 이제 행만 고정하는 거죠. 또는요. 첫 번째 열만 고정하겠다. 첫 번째 열을 고정하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이제 내용이 많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이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바가 있는데 이 스크롤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려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얘 앞에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스크롤 되면서. 네. 그런 경우에
열을 고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행과 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선택 셀 기준으로 해서 위와 왼쪽이 고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 고정은 행 또는 열, 그리고 열과 행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틀린 거는 창나누기 짚어드릴게요. 창나누기는 항상 4개로 분할한다. 네. 항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제한이 있는 거는 틀린 보기로 네, 보시면 좋으세요. 극단적인 제한. 네, 항상 아닙니다. 네. 창나누기 같은 경우에 어떤 색을 선택했냐면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열에 있는 부분을 첫 번째 열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열을 선택하면 왼쪽이 지금 분할이 안 되잖아요. 네, 첫 번째 열이니까 왼쪽이 분할 안 되죠. 그러면 얘는요. 선택 셀의 위아래로만 나눠져요. 그러면 이거는 개수로 따지면 이제 4개가 아니라 2개만 분할되어지는 거죠. 네. 근데 항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분할된 창의 크기는 마우스를 들여 변경 가능하다. 네. 해당 창 나누기는 분할선이 생겨요. 분할선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분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철고정은 마우스를 들이고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기능이 비슷한데 창 나누기는 분할선이 생겨요. 철고정은 분할선이 안 생겨요. 창 나누기는 분할선 가지고 분할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틀고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비교가 되다 보니까 문제화에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창 나누기는 실행 취소 명령어로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이제 좀 구석진 부분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네. 창 나누기는 실행 취소 컨트롤 Z 명령으로 창 나누기 한 거를 해제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틀고정 1번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접하셔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익힐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주로 나오는지 정도만 우선 1차적으로 파악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 화면 제어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틀 고정과하고 창 나누기가 자주 물어지네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다음 회차에 보면 또 이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오는구나. 네, 자주 나오는 부분이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으세요. 다음 6번째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필터. 필터 부분은 걸러내다 이 말입니다. 깔때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 기준은 자, 이 필터 종류는요 2가지가 있어요. 네. 자동 필터가 있고요. 옆에 보면 자동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네. 자동 필터는요 해당 표에 이 머리글 있잖아요. 머리글이 다 기준이 돼요. 머리글별로 해당 조건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남겨요. 그런데 해당 그 2개의 머리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추석부라고 가정할게요. 추석부 홍길동, 그 다음에 이제 소속 반,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홍길동은 반이 1반이야, 박명수는 2반이야, 유재석은 3반이야,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한다면 해당 반이 1반인 학생만 네, 학년 단위별 전체 정리한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1반만 남겨버려 1반만 쫙 걸러져가지고 남겠죠? 네, 1반 중에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동이라고 가정한다면 행정동이 뭐인 학생 이렇게 하게 되면 1반이면서 행정동이 이거 필터의 기준을 추가시키면 추가시킬수록 남는 데이터는 줄어들어요. AND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고급 필터는 AND뿐만 아니라 또는 조건도 처리할 수 있어요. OR 조건으로서 반이 소속 반이 1반이거나 행정동이 A동인 학생 그러면 1반이라는 것도 만족하고 1반만 해당되어져도 맞는 걸로 걸러지고요. 행정동이 A동인 것도 맞는 걸로 걸러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 네, 또는 조건으로 해당 필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필터링 되어진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출력되어지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고급 필터는.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필터 기능은 조건을 개설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동 필터에서는 조건 지정할 때 각 열에 설정되어진 조건은 또는 조건을 묶어 처리가 안 돼요. 네. AND 조건만입니다. 틀렸죠? 네. 옳지 않은 거. 네.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AND 조건만 가능하다. 또는 조건은 안 돼요. 필터 기능은 많은 양의 자료를 설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여 나타내는 기능이야.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면 조건에 맞는 행에 네, 원하는 위치에
해당 그 결과값이 네, 선택해서 복사할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필터에 대한 문제의 데이터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는 기준적인 부분 자체가 자동 필터는 AND 조건만, 고급 필터는 AND 또는 OR 조건과 그리고 해당 결과치를 원하는 위치에 출력시킬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다음 27번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수학식을 표현을 하기 위한 엑셀 수식으로 옳은 걸 골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거는 함수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묻는 문제 유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당 루트 1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트 근호를 표시하는 함수는요. sqrt 함수예요. sqrt 16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루트 16으로 표시가 되어져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는 그냥 곱하기는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표 연산자입니다. 네.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사용해요. 별표는 x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곱하기는 x를 사용하지 않고 별표를 사용하고요. 나누기는 이 나누기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네, 슬러시를 사용합니다.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별표 곱하기 나누기는 슬러시. 네. 그래서 별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루트 16은 sqrt 얘기니까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자, 필기 문제 풀 때 팁입니다. 네 가지 보기 항목 중에 결과적으로는 정답 하나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내고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지선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지니까 반드시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 보기 항목을 보지 않고 이거를 변화를 해야지만 내가 문제 풀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팁 중심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해당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시니까 보기 항목에서 틀린 걸 걸어내라. 네, 그럼 두 개 아니잖아요. 2번 아니면 3번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거 쭉 따보니까 똑같고 요거만이에요. 요게 다르네. 네, 파워 부분이 다르네. 파워 갈로 3심표 2냐 파워 갈로 2심표 3이냐 요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내가 걸러낼 수 있으면 네, 문제 풀 수 있죠. 네. 2의 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의 3승은 기수의 3승이라는 말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하라 이 말입니다. 네. 파워 함수가 네, 치수를 나타내는데 뭐부터 오느냐? 기수부터 와요. 승수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2심표 3입니다. 그러면 2의 3승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ABS는 앱솔루트예요. 네, 절대값. 마이너스 엄수인 경우에 크기값으로 변화를 해. 이렇게 되니까 이 절대값으로 하게 되면 얘네 결과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자, 이런 문제 유형도 있다. 네. 함수 문제는 4문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와요. 자, 28번으로 갈게요. 쉬는 시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네. 한 반 정도 잡고, 네. 20분까지만 진도 우선 나가고요. 네. 20분까지 진도 나가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져서 여러분들 좀 루즈하게 여겨지시더라도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요거는 반드시 나와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8번입니다. 28번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로 얼렁뚱땅 윤곽이 나왔는데 윤곽은 뭐냐면은 네, 부분합 부분입니다. 네,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앞부분에 여기 윤곽 영역이 화면에 표시되어지거든요. 네. 해당 단위 자체를 줄여가지고요. 펼쳐가지고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묶어가지고 뭔가에 대한 합을 구해. 자, 부분합은 데이터 분석 기능인데 부분합만으로 뚝딱 계산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묶음으로 정렬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일반적으로 읽혀집니다. 정렬은요, 네, 해당 같은 극끼리 묶는 거예요. 네. 반이 막 섞여 있어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네. 반 단위별로 정렬은 3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3가지 정렬 방식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해.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작은 게 위에 올라가는 거죠. 1, 2, 3, 4반 이렇게 정렬해. 네. 반대로 네. 내림차순 큰 값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6반, 5반, 4반, 3반, 2반, 1반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네. 사용자 정의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해당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네. 정렬하는 것도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명단 같은 게 있잖아요. 명단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일반 무한도전 없어졌는데 무한도전 멤버들 목록을 자주 사용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 유재석, 하하, 뭐 박명수, 뭐 이렇게 정영돈 이렇게 하나를 해당 그 사용자 정의 목록으로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만 뭐 유재석만 입력하고 밑으로 드래그를 쫙 하게 되면 나머지가 쫙 채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정된 사용자가 정의한 목록 순으로 정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올라갈게요. 네, 개념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고 난 다음에 이 묶인, 그러니까 뭐 네, 반별로 뭐 예를 들어 체력 등급의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 할 때 반별로 정렬하고 그 부분합으로서 해당 그 반별 평균을 구해 체력 점수의 평균을 구해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올라라. 네. 윤곽 기호는 설정을 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얘는 맞습니다. 윤곽 기호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 그룹별로 요약되어진 데이터에 윤곽 지우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윤곽을 지우더라도 해당 데이터는요, 네, 그리고 설정이 되어진 해당 요약 정보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네. 윤곽 지우기는 컴퓨터 활용 영역 2급의 실기 파트에서요. 컴퓨터 활용 영역 1급이 아니라 2급. 2급의 정렬 부분한 문제에서 요구사항에 보면은 윤곽을 지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윤곽을 지우더라도 해당 그 부분합 적용한 요약 정보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다음 3번입니다. 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 행그룹의 바로 아래나 위에 요약행이 삽입이 되고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도 그냥 이해하세요. 맞습니다. 네, 부분합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정보의 행 그룹에 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의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고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되어진다. 이거는 그냥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틀린 건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29번입니다. 네. 20분까지만 네,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2회차까지 못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익숙해지시면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다음 설명할게요.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부분 자체는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 피벗 테이블. 피벗이라고 하는 부분은 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기계와 관련되어진 용어 피벗입니다. 네. 기계가 이게 축들이 맞물려가지고 막 돌아가는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축하고 직각인 축하고 엇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형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해당 분석의 기준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석 기준, 여러 개의 분석 기준으로 복합적으로 분석할 때, 여러 개 분석 기준으로 복합 분석을 할 때, 대표적으로요. 네. 기획팀 회사에서요. 기획팀의 대리급 사원을 한 명 뽑아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 인사팀에 원리가 들어왔다. 라고 할 때 인사팀의 팀장이 해당 사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기획팀에서 대리급 한 명 뽑아달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고하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인사적인 부분 자체는 고유권한에 사장이 고유권한을 가지잖아요. 네.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인원 충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고정비가 네, 나가는 거니까 해당 그 고정비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야, 한 명 뽑으면은 그러면은 월 단위별로 얼마나 더 증가 해당 인건비가 나가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전에 해당 네, 기관에서 보고 올릴 때 해당 뭐 팀별 대리의 평균 연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인사팀, 기획팀, 뭐 영업팀 이렇게
팀 단위별 대리급의 연봉 수준이 틀린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 팀별, 해당 그 직급별, 팀별, 직급별, 평균 연봉 수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잖아요. 팀별, 직급별 두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피벗 테이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올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어져 있는 결과치는 뭐냐면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네. 해당 여기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 영역이에요. 여기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 영역이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영역이고요. 그 보고서 위에 영역에 위에 한 칸 떨어지고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필터 영역입니다. 필터 걸러낸다 이 말입니다. 깔때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해당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 필드들 표의 머리글 영역들 있죠. 표의 머리글 영역들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그것을 배치를 합니다. 영역 배치할 수 있는 건 필트 영역, 그리고 행영열, 그 다음에 열 영역, 그 다음에 값 이렇게 네, 배치를 하는데 요게 필트 영역이다. 그 다음에 행은요. 여기까지가 행이에요. 요 부분이 행이에요. 요 부분이 행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요. 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입사가 행 레이블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부서가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자, 보고서 필터로 사용되어진 필터로 사용되어진 필드는 여기죠. 위에 구분하고 차정이야. 맞죠? 구분과 차정은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필드야. 맞아요. 행 레이블로 사용되어진 필드는 이름과 입사야. 네, 맞습니다. 네. 이지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지원은 총무부이며 부서가 총무부. 네. 이지원 요렇게 네. 뽑아봤을 때 이지원은 총무부이며 통근거리는 25야. 여기 숫자값이 잘 안 보이시죠? 25. 네, 맞습니다. 이지원은 총무부이며 25여야. 데이터가 뭐냐면 통근거리이네요. 네. 네 번째, 값 영역에 사용되어진 필드는 부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 영역에 사용되어진 이 숫자값의 데이터는 여기 보다시피 통근거리의 합계야. 네. 그래서 통근거리 합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를 보고요. 네.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주어진 부분입니다. 네. 피벗 테이블 문제가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자주 물어져요.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생소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우선은 그대로 이해를 좀 하시는 형태로 우선 익혀주세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좀 잡히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회차는 제가 실습 중심적으로 풀이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가지고 현재 여건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그 영상을 카페에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윗줄, 요거는 이제 주석이에요. 엑셀에 해당 셀의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주석도 문제화해서 자주 나오는데 왜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주석은 부연 설명인데 이게 잘 안 써요. 실제 실무에서는 잘 안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선호하는 주제예요. 좀 구석진 부분이다 보니까. 윗줄은 네, 전제 조건 자체가 반드시요. 윗줄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문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극단적 제한이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항목에서 틀린 보기로 고르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극단적 제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윗줄은 문자만 적용 가능하다. 맞습니다. 숫자는 윗줄을 달 수가 없어요. 네. 문제 보기 항목 볼까요?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이야. 본 설명을 네, 설정하는 것이야. 맞습니다.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현할 수 있어. 이 극단적 제한이잖아요. 항상 또는 뭐뭐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틀린 보기 같아? 네. 그런데 얘는 틀린 보기가 아니다. 얘는 맞습니다. 네. 윗줄은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되지 않고요. 네. 엑셀에 보면 내천이라고 있어요. 내천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야지만 가장 입력 데이터 위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윗줄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윗줄가 표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윗줄은 사이에도 바로 보이지 않고 홈 탭의 글꼴 그룹의 윗줄 필드 표시라는 부분을 선택해야지만 보여. 맞고요.
윗줄에 입력되어진 텍스트 중에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네.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에 서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네. 글꼴의 색이라든지 해당 정렬이라든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위에 입력되어진 주석 중에 일부만 글자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안 돼요. 전체 윗줄에 글자 색을 빨강으로 바꾼다든지 전체적으로 서식을 변경할 수 있지 일부만은 안 된다. 3번이 틀렸고 셀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윗줄도 함께 삭제된다. 해당 입력된 그러니까 윗줄가 설정되어진 셀의 내용을 지우면 윗줄도 지워져요. 네, 맞습니다. 네. 지우기와 관련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지우기. 셀에 입력되어진 데이터에 대한 지우기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네 종류가 있는데 모두 지우기, 몽땅 다 지워. 이 모두에 포함되어진 게 뭐냐면 내용과 서식이라고 있어요. 서식은 뭔데? 글자 색깔, 크기, 테두리 설정, 뭐 이런 부분들을 묶어 서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모두 지우기를 하게 되면 내용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지고 또 여기는 지금 윗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메모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메모. 요것도 이제 부연 설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해당 이제 지우기라는 문제는 나중에 나올 건데 네, 요 관련해가지고 여기 삭제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1년 번호에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쇄 문제예요. 네, 인쇄 문제 아까 그 틀 고정, 창 나누기 그거도 인쇄 문제에 해당되어지거든요. 화면에서의 출력이거든요. 화면 출력과 실제 프린트물 인쇄 네,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묶어가지고. 자, 머리글 또는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1년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 말입니다. 네. 숫자로 볼게요. 네. 1번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설정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하여 인쇄하면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기능이기 때문에 네, 처음 접하시니까 이 기능은 맞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의 설정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하여 인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다음에 네, 인쇄한다.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다음에 인쇄한다. 네.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맞고요. 3번은요.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내화 상자에서 1년 번호로 출력을 선택하여 인쇄한다. 자, 해설을 한번 보면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내화 상자에서 1년 번호의 기본값 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각 페이지의 페이지 설정 내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1년 번호에 맞게 설정하여 인쇄를 해야 한다. 3번 보기는 각 시트의 대화 상자에서 1년 번호로 출력을 선택하여 인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1년 번호에 맞게 설정해서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3번이 틀렸다. 4번은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1년 번호에 맞게 이게 이제 맞는 부분이에요. 이게 맞고요. 3번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작 페이지 번호를 1년 번호에 맞게 설정하고 인쇄를 해야지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1년 번호에 이어지게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틀린 건 3번.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네. 해당 기능을 익히는 측면에서 네. 올바른 3번, 4번 비교를 했을 때 네, 맞는 게 4번입니다. 네,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1년 번호에 맞게 설정한 후에 인쇄를 해야지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가 1년 번호에 이어지게끔 된다. 그래서 네, 틀린 건 3번.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요. 32번요. 32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아래에 VBA 코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요구되었습니다. 네. VBA 코드를 묻는 문제는 1급에서만 물어줘요. 2급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VBA는 Visual Basic Application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매크로적인 부분을요, 처리 절차적인 부분 자체를 기록을 해서 그 꾸러미 단위별로 실행시키는 게 매크로인데,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 소스를 직접적으로 이 VBA 애플리케이션 편집 창에서 직접 입력해가지고 코딩해가지고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급에서는 이제 실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1급에서는 VBA 코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올라라. 여러분들 이제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해당 이 2급에서요 1급으로 넘어갈 때 난이도를 높게 잡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VBA 부분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포커스가 있거든요. 문제에서 나오는 포커스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소스 코딩이 주어져 있어요. 네, 주어져 있는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보세요. private sub 워크시트 언더바 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워크시트에 이대로요. 네, 영어 단어 위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워크시트가 체인지 바뀐다. 그때 실행할 실행문이 이거야. 네. 위에 보면 private sub 이렇게 돼 있죠. 네. end sub 이렇게 묶은 꾸름이에요. 이렇게 묶은 꾸름입니다. 꾸름이고 실행문은 요 안에 포함되어진 요 네 줄이 실행문이에요. 실행문인데 i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죠. 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then 해당 실행문은 얘야. 그래서 실제 실행문은 요 두 개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은 타겟점 어드레스 레인지 1점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A 1셀 주소가 A 1셀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위에가 뭐냐면 워크시트가 체인지한다 이 말입니다. 워크시트에 A 1셀이 해당 여기 by VAL target as range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해당 문제에서요. A 1셀의 어떤 내용이 바뀌면 이 말입니다. 네, 체인지가 되었을 때 실행문이 타겟점 폰트점 컬러 인덱스 이퀄 5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해당 폰트의 색깔 자체를 예로 바꿔 이 말입니다. A1셀에 입력되어진 내용물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해당 A1셀의 컬러 글꼴 색깔 자체를 네, 인덱스 5번으로 하라 이 파랑이거든요. 어쨌든 색깔 자체를 바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메시지 박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메시지 박스로 경고창 뜨게끔 메시지 박스 안내창이 뜨게끔 하고 해당 그 내용이 뭐냐면은 range 1점 value a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range 1의 밸류 값은 뭐입니다. 라고 네, 출력하게끔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1번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예요. 맞아요. A1셀을 선택을 하면 A1셀의 값이 메시지 박스에 표시가 되어져요. 네. 선택적인 부분은 셀렉트예요. 이벤트가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 체인지죠. 네. 체인지 네. 바뀌면이기 때문에 A1셀이 선택이 아니라 A1셀이 바뀌면 4번에 보세요. A1셀이 변경되면 A1셀의 글꼴색이 컬러 인덱스가 5인색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진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3번 VBA 코드가 작성된 워크시트에서만 동작이 되어져요. 네, 맞고요. 네.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고 A1셀이 변경이 되어졌을 때 A1셀의 글꼴색이 컬러 인덱스 5인 파란색으로 변경되고 메시지 박스에는 A1셀의 값과 입니다가 연결되어진 해당 문구가 네. 알림으로요. 메시지 박스로요. 네. 뜹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VBA 코드 어려워요. 네. 저거 풀려면은 해당 내용을 다 알아야 되나요? 네. 한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해당 이거 해석하려고 한다면 학습 범위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VBA 코드 한 문제 틀려도 마이너스 5점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는 거는 나오면 푸시고 혹시 더 깊게 나와가지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네, 사지선답형입니다. 네, 선택할 수 있게끔만 그 정도 범위로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다음 3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다음 중 시트 위에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되어 있고, 인쇄 한 문제 더 나왔네. 네. 앞서서 인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기 창적인 부분 하나 있었고, 네.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되어 있고 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해당 요 문제 유형도 자주 나와요. 네.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 틀 고정이나 창 나누기, 특히 틀 고정 같은 경우에는 보기거든요. 보기. 화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한 100페이지, 100줄 정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거 한 20, 뭐 몇 줄밖에 한 화면에 안 보이거든요. 밑으로 스크롤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 있는 표의 머리글 영역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고 밑에 있는 내용만 보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단인지 번호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네. 인쇄도 마찬가지예요. 인쇄가 프린트를 이렇게 했을 때 한 페이지를 초과해서 인쇄가 되어지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표 머리글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명, 뭐 반, 네, 번호, 뭐 주소, 뭐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 그 명단이라고 한다면, 근데 첫 페이지에는 상단에 해당 그 타이틀이 보이니까 표 머리글이 보이니까 요거는 이름이고 요거는 요게 반이고 요게 번호네. 근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표의 머리글 영역이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인쇄가 안 되면 내용만 찍히니까 모르겠죠. 그런 경우에 인쇄를 할 때 특정 범위가 항상 인쇄되게끔 설정할 수 있어요. 첫 페이지에 있는 표 머리글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인쇄되게끔 네. 굳이 해당 두 번째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32번 줄 32줄까지가 인쇄되고 33번부터는 해당 내용만 인쇄되네. 그런 경우 33번에다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뒤에 붙여 넣어가지고 인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네.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골라라. 네. 인쇄할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에 있는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을 해서 해당 등록하면 특정 범위가 항상 인쇄되게끔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인쇄할 영역을 블록 설정한 후 첫 번째 줄이 계속 인쇄하고 싶어. 그러면 네, 첫 번째 줄 네, 부분을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에 있는 인쇄 설정을 클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되어진 부분만 표시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페이지 나누기는요, 인쇄가 될 때요, 페이지 나누기 보여지는 대로 인쇄가 안 돼요. 네.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요, 해당 시트 내용이 모두 표시됩니다. 네. 풀 고정도 마찬가지고, 이건 페이지 나누기죠. 창 나누기가 아니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설정되어진 부분만 표시된다. 네.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면, 네, 요거는 틀린 게 뭐냐?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해당 시트의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진다. 이게 올바른 설명 문구고 해당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요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네, 설명이 창 나누기로 설명되어 있네요. 지금 네, 힌트로 설명해 놓은 게. 창 나누기하고 페이지 나누기가 미리 보기하고는 틀려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엑셀의 요 시트 보기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상태 표시줄을 보면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기본 값은 기본 보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면 해당 시트에 입력된 내용물이 출력이 될 때 얘가 1페이지에 인쇄되느냐 2페이지에 인쇄되느냐 이렇게 이제 인쇄되어드린 페이지를 말 그대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1페이지로 인쇄돼 요 부분에 2페이지로 인쇄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거든요. 근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도 전체 페이지가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린트 에어리라고 하는 이름이 작성이 되고 이름은 컨트롤 F3번 키 혹은 수식이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좀 깊게 들어간 설명 부분인데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암기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설정 시트에 시트 탭에서 지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범위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보기는 2번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네. 1급이라서 그렇습니다. 1급이라서. 다음, 네.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차만이라도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해당 포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지는 것도 그런 출제되는지도 파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B1에서부터 B3 요거 연속 범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B1 부터 B3까지니까 연속 보니까 B2, B3 이렇게 3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 A, B, C 1, 2, 3, 4 그러면 요 3개 네. B1부터 B3까지 영역의 문자열을 B4셀에 목록으로 표시한다 할 때 입력하기 위한 키 조작으로 옳은 것을 올라라. 네. B1에다가 파주라고 입력했고 B2에다가 광명이라고 입력했고 B3에다가 소울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해당 이 열에는 네 번째 입력할 수 있는 값은 요 위에 입력한 범위 영역 내에서 선택해가지고 여기 입력하고자 할 때 요것도 기능이라서 그냥 암기하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요 셀을 선택하고 네. Alt의 아래쪽 화살표 키 Alt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목록으로요. 목록으로 여기 위에 입력한 내용이 파주, 광명, 서울이라고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목록처럼 목록이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 네, 마우스로 이렇게 서울을 꾹 선택하게 되면 여기 B4셀에 서울이라고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데이터 입력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 요거는 그냥 기능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속 범위 세로열입니다. 세로열. 세로. B1에서부터 B3 영역에 문자를 입력하고 B4셀에서 Alt키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 딱 누르면 위에 입력한 내용이 목록으로 나타나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사용되어지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기능은 아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옆에 보다시피 네. 서울, 부산, 광주 입력하고 B4셀 Alt키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 딱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다음 3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함수식 문제입니다. 함수식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요렇게 이제 이 수식을 입력을 했을 때 출력 결과치는 이거야 맞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픽스드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를 고정시킨다는 말이겠죠. 네, 이게 숫자 값이에요. 3, 4, 5, 6.789가 입력됐을 때 네, 두 번째 함수식 1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제 소수 자릿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소수 자릿수. 소수 자릿수를 소수점을 지금 현재 값이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되어지는 값인데 1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남기자라고 하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 값에서 반올림이 돼요. 반올림. 5 이상이면 1 증가합니다. 그래서 3, 4, 5, 6.7이 아니라 3, 4, 5, 6.8이 됩니다. 이거 맞아요. 이용 원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원스는 원스가 월이잖아요. 네. 해당 월 단위별로요. 몇 개월 전 또는 몇 개월 후 특정 날짜 이전 또는 다음 월에 네. 요거는 마지막 날짜를 구합니다. 마지막 날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트 2015 심표 20심표 25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네, 날짜 연월 1을 지정해서 데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날짜로 구하는 함수거든요. 2015 02 25라고 반환되어질 겁니다. 네. 요 날짜에 1 양수값이면 이후 한 달 후 이 말입니다. 한 달 후. 2015년 2월 25일 한 달 지났을 때 월의 마지막 날요. 그 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2015년 네, 3월의 마지막 날이 반환되면 맞아요. 2015-03-3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월의 전 또는 후 월 단위별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거 뭐 어떤 경우에 쓰는데 뭐 급여 계산 같은 거 할 때 네, 월 단위별로 우리는 월 단위별로 끊어. 뭐 예를 들어서 네, 1일부터 31일까지 계산해가지고 다음 달에 우리가 그거를 네, 해당 월급 단위별로 준다. 추즈 같은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네, 로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입니다. 행인데 행의 개수인데 A3에서부터 A6 이렇게 돼 있으면 네, 해당 요 A3, A3, A4, A5, A6 몇 개예요? A3. 자, 이 경우에는, A, 이렇게 됩니다. 네. A라고 하겠습니다. A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범위 영역을 A3에서부터 A6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범위 영역의 시작되어지는 행이 몇 행이야? 시작행. A3이잖아요. A3은 몇 번째? 1, 2, 3. 세 번째예요. 그래서 얘 반환값은 3이 반환되어집니다. 3이 반환됩니다. 아까 제가 엄청 잘못 설명하려다가 끊었거든요. 3, 4, 5, 6, 4개네. 그게 아니고. 네. 일단 선택 범위 영역을 A3에서부터 A6으로 이렇게 하면 시작셀의 행의 위치 3행이야. 네. 3이 반환되어지면 뒤에 있는 이게 목록이에요. 네. choose 함수는 choose 첫 번째 목록 번호, 그 다음에 쉼표 목록 1, 쉼표 목록 2, 쉼표 목록 3, 쉼표 목록 4 쭉 해서 목록 255까지 지정한 부분에서 목록 번호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첫 번째 목록 값이 화면상의 결과치로 출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 목록 번호가 1이면 동이 화면상에 출력이 되어지고요. 보이고요. 요 수식의 결과값으로. 2면 서, 3이면 남, 4면 북인데 로 함수의 반환값이 3이니까 세 번째 남이 화면상에 출력되어진다. 네, 그래서 3번 설명이 맞아요. 다음 4번입니다. replace 함수인데 replace 네, 약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리플레이스를 바꿔라는 말이죠. 네, 대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해당 문자열 February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해서요. 문제에서요. 네, February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뭘로 바꿔? 빈 공란. 자, 몇 번째부터 시작 위치적인 부분 자체에 다시 서치 함수가 사용되어 있어요. 네. 서치 함수는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상 문자열에서 찾고자 하는 해당 문자의 시작 위치를 반환합니다. 유 대문자잖아요. 네.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서치는. 자, 반대가 이제 find 함수거든요. find 함수는 대소문자로 구분해요. 네. 근데 이제 얘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U를 이 문자열에서 찾아요. 이 문자열. 서울 아이폰 유네스코에서 U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네,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S, E, U, U.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에 위치에 있네. 그래서 요거의 반환값은 4입니다. 네. 그러면 페브리어리의 네 번째 글자 F, E, B, R 여기가 네 번째 붙잖아요. 네 번째부터 몇 글자를요? 5글자. 그러니까 R, U, A, R, Y 요거를 뭘로 바꿔라? 빈 공란으로 바꿔. 그러니까 얘가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F, E, B가 남지 R, U까지 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해당 함수식의 출력 결과치를 묻는 문제 유형. 네, 앞서서 한 문제 유형이 요거 더 나왔었죠. 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네. 자주 나오는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우선 요 무너지는 함수들 정리를 좀 했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차트 문제 나오는데요. 네. 차트가 주어져 있고 해당 차트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몰라. 그 설명에서 묻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 좀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적으로는 엑셀에서 차트를 작성해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값이 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긴 한데 필기니까 저희가 실제 해보면서 익힐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가 차트 제목입니다. 사원별 호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차트 제목이고요. 네,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갑축이에요. 여기 세로 갑축. 그 다음에 유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네, 가로 항목이에요. 네, 가로 항목 축. 그 다음에 호봉 건성 연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범례입니다. 범례. 범례는 이 막대가 얘가 계열이에요. 계열을 구분하기 위한 계열의 이름과 앞에 네, 색지 있죠. 범례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지. 범례 표지. 네. 그래서 색상이 호봉은 파란색이야. 그리고 건성연수는 뭐 해당 분홍 뭐 붉은색 계통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 숫자 값들 있죠. 네. 요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데이터의 레이블. 네. 데이터의 레이블. 이름표.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레이블에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데이터의 값, 숫자 또는 네, 해당 뭐 계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해당이 막대하고가 지금 포개져 있다, 그죠? 지금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겹치기인데 겹치기는 플러스 값이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고요. 네. 엄수 값을 가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면 얘가 오히려 벌어져요. 네, 얘가 이 막대와 막대 간의 간격이 벌어져요. 네, 겹치 정도 엄수는 벌어지고 양수는 포개져요. 문제 볼게요. 네. 데이터 표식의 항목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간격 너비, 이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요걸 이야기합니다. 가로 항목 간의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네, 공백 있죠. 얘가 간격이에요. 항목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간격 너비의 옵션을 현재 값보다도 더 큰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네. 간격은 0에서부터 500%까지. 네. 0에서부터 5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0%면은 해당 이 유지나 항의진 여기가 붙어요. 이 간격이 안 생기고 딱 붙는 거고요. 500% 하게 되면 더 벌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 퍼센트니까 비율이잖아요. 비율의 기준은 뭔데? 요 계열의 막대의 너비예요. 너비니까 간격의 값이 크면 네, 요 너비의 폭이 좁아요. 막대의 폭이. 네. 자, 두 번째.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쳐 보이도록 계열 겹치기 옵션, 계열 겹치기를 엄수값을 설정을 했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얘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포개져 있잖아요, 지금.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겹치기 값은 양수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져 있는 거예요. 포개져 있는 거예요. 네. 엄수 값으로 되어 있으면 요 막대하고요. 요 막대하고 벌어져요. 네. 간격이. 세 번째, 세로값축의 주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네. 세로값축의 주눈금선은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네.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주눈금선이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설정했네. 요거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이 막대의 바깥쪽 끝에, 위에 포개져 있죠. 위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러한 해석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차트 문제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차트. 주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몰라. 네.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해당 그 이해가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인데 또 이해를 또 하면 네, 우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문제 틀린 보기가 이런 계열 겹치기 정도를 묻는 문제 네, 이러한 것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또는 비교하는 문제 유형으로도 응용해서 나와요. 네. 수정 전 차트, 수정 후 차트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네. 해당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한 설명 중에 틀린 거 골라. 네. 그래서 수정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요. 네. 세로값축의 제목이 없었는데 수정 후에는 있어. 뭐 이렇게 네. 변화가 있는 부분. 네. 두 개의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해서 나오는 문제 용도 있습니다. 네. 다음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ICT에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네, H3셀에 입력되어진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걸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1급에서는 함수식에 2급에서 묻지 않는 배열 수식과 관련되어진 함수식이 주로 물어진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문제 건너뛰었던 것도 배열 수식이었고 지금 37번 접하는 것도 배열 수식입니다. 자, 배열 수식은 요게 조금 더 그래도 복잡도가 낮으니까 얘 가지고 배열 수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좀 할게요. 그리고 40번까지 풀고 난 다음에 다시 22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짚어드릴게요. 풀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열 수식은 한꺼번에 여러 세를 묶어서 네, 연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요. 참조의 방식은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있어. 네. 절대 참조라는 부분 자체는 달러가 붙어서 열과 행에 달러가 추가 붙어가지고 네, 표시하는 게 절대 참조고 그냥 G3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상대 참조 주소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부서별 인원수 H3에서부터 H6을 구하려고 한다.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H3셀에 여기에 입력을 하는 배열 수식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부서별 인원수에서요. 네, 개발 1부는 지금 입력 데이터는 여기에요. 네, B3에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거는 여기 B3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네, 입력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가 개발 1부인 사람의 인원수는 몇 명이야? 네. 산이야, 엄마가 산이 엉덩이 뽀뽀하는 거 모르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황경민님 갑자기 접속하셔가지고 네.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깜짝 놀랐네. 네. 자, 개발 일부 뭐 섞여 있어요. 개발 일부, 영업 일부, 네, 영업 일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자, 개발 일부 인원수는 3, 개발 2부는 1, 영업 1부는 1, 영업 2부는 1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 인데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이제 중괄로 꾸러미로 이렇게 묶이는데 중괄로 꾸러미적인 부분은 직접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 눌러가지고 실제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뭐냐면은 네 sum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계로 구하는 거예요. 네 합계. 그 다음에 count는 개수. 그 다음에 D가 붙어 있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Dsum 이렇게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네,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요, 2급 정도는 이 Dsum을 물어요. Dsum을 묻는데 1급에서는요, 해당 이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배열 수식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이 sum, count 그 다음에 이제 if를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네. 자, 풀이해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sum으로 되어 있는데, 개수를 헤아리라는, 합계로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네. 합계로 구하라. 이거 개수인데요. 합을 구하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네.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네. C3에서부터 C9까지, C3, 여기네요. 네. 부속명 영역이에요. C3에서부터 C9까지의 입력값이 equal G3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3은 어딘데요? 여기네요. 네. 개발 1팀이라고, 개발 1부라고 입력되어진 값과, 네. 해당 부서명 입력되어진 값을 비교를, 순차적으로 합니다. 여기 순차적으로. 첫 번째, C3의 입력값이 G3의 입력값하고 같죠? C3의 입력값이 개발 1부예요. G3 입력값이 개발 1부예요. 같아요. 네. 같다면, equal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지금 현재, 네. 같으면, true가 발현되어지는데, equal, 같아요. 네. 곱하기 1해.
그럼 결과적으로는요, 네. true는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1이에요. false는요, 안 같아? 그럼 false가 완환되는데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얘는 0이에요. 자, 그러면 같다 그러면 그 값 곱하기 1 해? 라고 하면 1. 요거 하나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C4하고 비교했을 때, 같아? C4는 영업 2부예요. 근데 개발 1부와 같아? 안 같아요. 폴스가 반환되겠죠? 네, 폴스는 0이에요. 0 곱하기 1 해? 그럼 그게 0이에요. 그러니까 1, 0, 0, 1, 1, 0, 0. 한 거를 sum, 합해 하게 되면 1, 1, 1, 3개잖아요. 그 결과값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두 번째, 지성 함수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지성 함수는 사용 방식이 문법적으로 함수 인수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쉼표, 필드, 쉼표, 기준 이 형식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얘가 지금 현재 입력 범위의 영역의 값이 이거하고 같으면 곱하기 1해 구하라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네. 중괄호를 묶이는 배열 수식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얘가 틀렸고 여기 if 다했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네. 해당 C3에서부터 C9까지 입력값이 G3 네. 이면 G3과 같으면 반환값은 뭘 반환하라? 1을 반환하라. 하니까 지금 일치하는 경우만 1을 반환하니까 일치하는 게 3개잖아요. 그 3개를 반환값이 1이 3개 합치면 3. 그렇게 구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해당 if 함수 사용해가지고 해당 요 범위 내 입력값이 여기 G3에 입력되어진 값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면 1을 반환을 하는데 네, 그죠? 네. 반환되어진 값 중에 카운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개수를 헤아려라 이 말입니다. 입력값 중에 카운트는 숫자가 입력된 셀 개수 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1이 3개가 나오니까 카운트했을 때 3이 반환되어져서 요거도 맞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배열 수식적인 부분은 네, 묻는 문제가 해당 함수식에서는 일반 함수의 기능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와 그리고 함수식은 요 이제 배열 수식을 묻는 문제가 1급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2급에서는 안 다루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3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중 셀에 입력되어진 얘는 이제 셀 서식 적용적인 부분입니다. 네. 엑셀에서는요 값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게 화면에 보이는 형식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표시 형식 설정 기능입니다. 표시 결과로 오는 걸 골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결과 오는 걸 골라. 0.25인데 0샵%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이 0과 샵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부분인데 0은요. 입력값이 요 0, 0, 0. 0일 때 화면에 0을 표시를 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샵은요. 샵은 입력값이 0일 때 빈 공란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0.25입니다. 네, 0.25는 퍼센트를 붙이게 되면 곱하기 100 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여요. 기존의 입력값에다가 곱하기 100하고 퍼센트를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0.25 곱하기 100 하면 25가 되는 거죠. 25. 네, 25점 샵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뒤에가 아무 값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퍼센트. 그래서 밑에 이 결과치 보는 것처럼 25.%로 출력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틀렸다. 그 다음에 0.57인데 샵 이렇게 하게 되면 0은 화면에 표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샵으로 표시하게끔 하게 되면 0은 화면에 표시 안 되니까 그냥 점. 그 다음에 샵 소수 둘째 자리까지인데 소수 한째 자리까지만 표시해 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 둘째 자리를 소수 한 자리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 값이 5 이상이면 반올림 처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얘는
6인데 앞에 0이 빠져야 돼요. 얘가 표시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0.6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90.86인데 샵 쉼표 샵 0.0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요건 1000단위 이상일 때 1000단위 곱하기 쉼표 거라. 근데 1000단위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0.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둘째 자리 값이 5 이상이면 1 올라가요. 그래서 9.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0.0이 되어 있으니까 네. 값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100인데 골뱅이 100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요거는 숫자 이게 양의 정수 양수인 경우에는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을 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뱅이로 되어 있는 거는 얘는 문자일 경우에 입력값이 문자인 경우에는 그 문자 뒤에다가 점자를 덧붙여 가지고 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입력값이 100이니까 숫자예요. 숫자인 경우는 천단위를 넘으면 천단위 구분기호에 쉼표를 추가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단위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 화면에 출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내용도 있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한 해당 이해적인 부분, 네, 묻는 문제 이용으로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38번까지 풀어봤고요. 네, 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처음 접하실 때. 네. 생소하신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하나, 실습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나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가지고, 똑같이 풀이한 부분에 대한 복습 영상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더 이해가 되게끔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집에 엑셀이 있으시면 엑셀을 시행한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실습에서 제가 드리는 영상에서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절차 자체를. 0.25를 입력을 해요. 셀에다가 0.25 입력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새 서식이라고 있어요. 새 서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새 서식 대화상자가 떠요. 새 서식 대화상자에서 표시 탭의 그 종류 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다가 얘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얘들을. 해서 해당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제가 보안으로 영상을 실습 영상 녹화해 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복습으로 다시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 39번은 다음 중 매크로를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우선 그렇게 할게요. 우선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크로 문제 두 문제 정도 안다 말씀 제가 드렸죠. 네. 1번 볼게요. 우선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매크로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런데 뭐 네이버에 댓글 조작이다, 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네, 해당 그거 뭐 이렇게 좋아요 수를 늘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언론에서 워낙 매크로가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매크로 뭔가 이 처리하는 절차적인 부분 자체를 이렇게 반복해서 실행시키는 거 그거잖아.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자료사항 안에 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공격을 만든 게 매크로입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어진다. 네.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지금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매크로는 기록을 하면 절대 참조로 기록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할 때는 매크로의 기록 방식으로서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고 하는 메뉴함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실행하면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에 지정되어진 바로가기 키가 요거 이제 시험에서 자주
이제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거든요. 네. 뭐냐면 매크로 기록을 할 때요.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보면 매크로 이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단축키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단축키. 이 매크로 실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매크로 실행 방법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매크로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을 시킬 때 보기의 매크로의 매크로 보기 선택해서 기록되어진 매크로 목록에서 선택해가지고 실행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매크로를 기록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엑셀 문서에 매크로를 내가 기록을 했어. 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엑셀 파일을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일일이 확인 안 한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해당 도형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트에다가 추가적으로 삽입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 문구를 입력하는 거죠. 뭐뭐 실행,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도형을 누를 때 매크로가 실행되어지게끔 지정해서 네,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로가이 키. 특히 이 바로가이 키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만 알죠. 네, 매크로 기록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조합입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기본값입니다. 영문 소문자. 대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매크로에 지정되어진 바로가이 키가 엑셀 9위의 바로가이 키, 컨트롤 A는 일반적으로 모든 셀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충돌이 발생했다. 네, 매크로의 바로가이 키를 컨트롤 A로 지정했다라고 하면 중복이 되면 뭐가 우선이 되어지느냐? 엑셀 9위의 바로가이 키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이 키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할 때 단축키로 컨트롤 A라고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되지 해당 모든 셀이 선택되는 게 동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보기 자주 나와요. 틀린 거 이게 틀렸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이 되어지고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동 기록 방식. 2급에서 매크로 문제는 자동 기록 방식을 묻습니다. 보기 메뉴의 매크로 기록. 선택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진행되어지고요. 여기에 매크로 이름, 단축키, 그 다음에 저장 위치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셀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키보드로 뭐 수식을 입력한다든지 하는 게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해당 그 매크로 이런 묶음 안에 처리 과정으로. 1급에서는 VBA,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가서요. 소스 코딩하는 문제 이용으로 주어져요. 실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이도가 2급과 1급의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엑셀에서는 엑셀의 주된 기능으로서요. 일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능도 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엑셀의 고급 과정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해당 별도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틀린 거 2번이에요. 네, 나머지 맞는 부분입니다. 4번에 매크로의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매크로 저장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매크로를 저장하는 위치 지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와 현재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저장된 매크로가 엑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얘를 엑셀을 닫았어요. 닫고 난 다음에 그 저장된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엑셀 실행되죠. 실행될 때 그 엑셀 통합 문서에 포함되어진 매크로를 기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하지 않고 현재 통합 문서나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해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엑셀을 실행을 시켰을 때 위에 상단에 노란색의 경고바가 떠요. 노란색의 경고바에 이 컨텐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은 컨텐츠 사용하는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가지고 허용을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매크로는 뭔가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꾸름인데 그 처리 절차가 특정 웹사이트에 방문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부다닥 실행되어지게끔 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0 버전부터는 이게 강화됐어요. 엑셀 2010 버전부터는 매크로가 포함되어진 기본 문서 기본적으로 실행시킬 때 해당 매크로를 허용하지 않는 걸로. 단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의 저장 위치로 저장한 경우에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된다. 맞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40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나리오는요, 데이터 분석 기능이에요. 데이터 분석 기능인데,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 자주 물어지는 문제 유형이 피벗 테이블하고요. 피벗 테이블과 이 시나리오 분석. 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시나리오 분석 기능은요. 결과값을 몰라요. 그래서 입력값들 중에 이 결과셀은 반드시 결과셀이 참조하는 입력셀 네, 있겠죠. 그럼 입력셀 값을 바꾸면 이 결과셀 값이 달라지겠죠. 그에 대한 시나리오, 즉 해당 케이스 경우 위치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손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해당 추가적으로 이 비용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팜플렛을 몇 장을 찍을 건가, 예를 들어서 뭐 500장을 찍을 건가, 뭐 100장을 찍을 건가. 해당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 입력값들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홍보비라는 부분 자체를 네, 새롭게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한다. 네. 예를 개념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시나리오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요, 네. 10만 원이 투입됐을 때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 증가하더라.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얼마 증가하더라. 그래서 언제 현재 상태를 유지할까 아니면은 변화를 준 이 케이스로 바꿀까 이렇게 네, 분석하는 툴이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시나리오는 별도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시나리오는 별도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입력 데이터의 값을 바꾸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시나리오 보고서요. 시나리오 보고서에 입력값을 바꾸더라도 자동으로 시나리오 보고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입력값이 바뀌면 시나리오 보고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셀은 또 반드시 입력셀을 참조하는 수식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력셀을 바꿀 때 결과셀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시나리오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시나리오와 반대적인 분석 툴은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을 알고 있어요. 결과값을 알고 있을 때 입력값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툴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1회차 40문제, 20문제를 풀었는데 앞단에서 건너뛰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해서 네, 건너뛰었던 거, 요 문제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네, 보고요. 진도 더 나갈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마칠지 그건 제가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거 설명을 드리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긴 해요. 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회차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의 출제 이 비중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좀 네, 파악이 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또 다음 회차 다음 주에는 최소 2회차는 풀게요. 네, 그래서 한 3회 정도까지는 하려고 네, 합니다. 네. 22번입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요. 일자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수량 이 두 개의 영역이네요. 네. 수량 부분과 A9 여기부터 네. 그리고 이 영역 네. 해당 단가표 영역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금액 D2부터 D7까지 여기 영역을 자동으로요. 네. 계산하려고 하는데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D2셀 여기 셀에 들어갈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단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을 할 거야. 네. 근데 보세요. 네. 수량은 지금 이제 며칠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네.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제품도 섞여 있어요. 허브차, 아로마, 비누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는데 밑에 보세요. 이게 기준표인데 기준표가 네. 10월달에 이 단가표인데 단가표가 월별로 단가가 달라졌어요. 10월달까지는 허브차가 1,500원이었는데 11월달부터 예를 들어 올렸다. 네, 그러면 2,000원 올렸어요. 아로마 비누도 10월달은 3,000원이었는데 11월달은 4,000원 올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명의 단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란 말이에요. 해당 월이 어떻게 되어 있냐까지 따져야 되는 부분. 이라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열 수식을 이용하면 네,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먼저는요 네, 지금 사용되어진 함수가 아까 설명을 이제 일부러 했는데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 이 인덱스 함수 이 매치 함수는요 단일 함수는 잘 안 써요. 네, 잘 안 쓰이고 인덱스 매치 이 복합으로 많이 쓰여요. 네. 자 인덱스는 indx는 인덱스 함수는요 네, 범위 영역에 행, 열 지정해가지고 해당 범위 영역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뽑아내 세개이라는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매치 함수는요 네, 매치 함수는 찾는 값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됩니다. 네. 해당 범위에서 찾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네, 함수에 대한 성격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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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네, 보기 항목들이 있는데 복잡한 건 거꾸로 풀이해 나가세요. 거꾸로라는 부분은 틀린 걸 걸러내고요. 남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 남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풀이하는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네. 보기 항목을 보면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 보는 거죠. 인덱스 네. 해당 C10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죠. C10에서부터 C13이야. 네. C10에서부터 C13 단가네요. 네, 단가. 그죠? 네, 단가. 단가의 두 번째가 행이에요. 두 번째가 행. 몇 행. 열은 지금 이제 단일 열이니까 열을 굳이 지정을 안 한 거예요. 네, 그게 생략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매치 함수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매치. 자, 매치 함수는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함수인 수로 와요. 네. once 갈로 A2 and B2 이렇게 돼 있네요. 네. once A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A2 일자입니다. 네. 일자와 B2 허브차 인데 once는 월을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날짜에서요 월을 뽑아요. 네. 그래서 일단 10월 3일 이렇게 되면 반환값은 10이에요. 10
그 다음 엔드 연결 연산자는 문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네, 연산자인데 B2가 허브차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0허브차 이렇게 10허브차를 네, 찾아 B10에서부터 B13 B10 여기네요. 네. B10에서부터 B13 월입니다. 월 부분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엔드 연결해 A10에서부터 A13 A10 여기 앞에 제품입니다. 네, 제품. A10에서부터 A13 요거를 네, 엔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10허브차 11허브차 10 아로마 비누 11 아로마 비누 이렇게 네, 나오겠죠. 네. 자, 여기에서 해당 찾고자 하는 거 얘가 몇 번째 있어? 네, 이렇게 조합했을 때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으면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단가가 1,500이죠. 네. 1,500에다가 곱하기 C2 수량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15 1,500 곱하기 35 해서 이게 구해집니다. 1번 정답입니다. 1번이. 1번 정답이고요. 얘를 이제 함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이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이 배열이잖아요. 말 그대로. 단일 셀 값이 아니라 여러 해당 값의 목록이에요. 얘를 하나의 단위로요. 하나의 그 꾸러미 단위로 해서요. 비교해 가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한 이 정도로만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